그래도 용수입니다. 나는 며칠 동안 떠들으라고 하면 떠드는데요. 앞에서 앉아있으면 못 하는 짓이에요. 내가 또 벌써 도망가봤다. 그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수업 없을 때 배를 조금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이 바지는 안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는데 이 수업이 시작되면 이 우체된 판이고 바지가 늘어나는 거지 허리가 줄어드는 게 자꾸 내려가 이게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긴장하라고. 자, 등기관 했고요. 자, 등기소 했고. 자, 등기관 했고요. 자, 이제 등기부입니다. 자, 요거는 한 문제로 출제되는 거는 거의 없고요. 혹시 지문에 나오더라도 한 2, 3년에 한 번씩 지문에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 경우에. 자, 등기부는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자, 요 부동산의 물건 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등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등기를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잘 알아볼까 고민하다가, 일단 권리를 공시해야 되는데, 권리가 공시해야 되려면 물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기 위한, 물건을 공시하기 위한 표제부. 자, 갑구, 얼구, 이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이때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하는 것이고, 갑구는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이고,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등기부마다, 하나의 부동산마다 등기는 하나씩 있으니까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표제부, 갑구, 얼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갑구입니다. 갑구. 등기는 물건을 공시하는 거니까 권리인데, 권리를 공시하려고 크다 보니까 물건이 나와야 되고요. 맞아요?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요? 소유권이에요. 이거라고.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 일물일건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저당권이 하나라고 소유권이 하나라고. 소유권 하나예요. 저당권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하나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하나니까 등기부도 한 개, 일건주의입니다.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주의. 요게 하나니까 요걸 공시하는 게 주니까 하나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표제부, 갑구, 얼구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까지 해놓고 일단은 교재를 잠시 봅니다. 자, 등기부의 종류도 등기하는 대상 물건이 토지와 건물이니까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부에서는 두 가지예요. 자, 종류.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등기부의 변천 볼 필요 없습니다. 등기부 편성 방금 했죠? 하나의 부동산마다 뭐요? 등기부는 한 개입니다. 물적 편성주의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지금 봅니다. 한 필지의 토지, 하나의 단독 건물은 소유권이 하나예요. 맞아요? 소유권이 하나니까 그때는 등기부도 하나만 있으면 돼. 자, 근데 구분 건물 봅니다. 구분 건물. 자, 우리가 토지는 그 부동산 개수를 말할 때 필지 단위입니다. 건물은 개 단위, 동 단위예요. 이거 한 동이에요. 이거 한 동에 소유권 몇 개? 한 개. 근데 이거는 소유권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이거는 일물 1건입니까? 일물 9건입니까? 9개잖아요. 일물 9건주의 이거는. 그러니까 민법에서 구분 건물은 일물 1건주의 예외다. 그래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민법 책 봐. 구분 건물은 일물 1건주의 예외니까 등기도 당연히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예외다. 그래 나오겠지? 그런 말이에요 그냥. 자, 그럼 등기부 양식
맨 밑에 등기 방식은 표제부 갑구 얼굴로 구성된다. 에? 아, 별거 없어. 바보 아니면 다 알아, 바보. 넘어가.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 그랬던 양식이 이거 쭉 나옵니다. 자, 표제부. 표제부에 봅니다. 일단 조금 반없습니다. 반와봐야 여러분들 머리에 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좀 반호라고. 자, 토지 표제부는 표시번호 있죠? 접수가 나오죠? 접수 일자는 있지만 접수번호는 없다 그랬어?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그래서 우리 지적법 공부하면 나중에 하겠지만 그 지적에 들어가는 내용이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맞아요?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들어가요. 자, 건물은 그 밑에 보니까 표시번호, 접수. 여기도 당연히 접수 일자는 있지만 접수번호 없겠지?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건물번호. 건물 내역 아까 그랬지? 네, 건물번호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지? 그걸 아직 기억해요? 자, 봅시다. 자, 신정동 10번지에 요 토지에 건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정동 10번지 건물 그럼 바로 특정이 돼야 안 돼? 되지? 그럼 건물번호 적을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 건물이 두 동이 있어. 두 동이 있어. 그러면 1부동산이라 하면 건물에서는 각 동을 말해요. 그러면 1부동산 1등기 기록 중이니까 건물이 두 동이니까 이거는 등기 기록이 한 개겠다, 두 개겠다? 각각 돼 있겠지? 그러면 요쪽 등기 분지, 요쪽 등기 분지를 알려줘야 하니까 요게 건물번호예요. 그러면 한 필지 내에 건물이 한 동밖에 없다 그럴 때는 건물번호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한다? 그래, 건물이 두 동 이상일 때 A동, B동, 가동, 나동, 101동, 102동 이렇게 있을 때 이때만 건물번호를 기록합니다. 접수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갑구는 저 그려놨잖아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얼굴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분 건물이에요. 일반적으로 단독 건물은 이렇게만 공시하면 돼요. 토지도 마찬가지고 요 토지 위에 요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 단독 건물이에요. 요것도 A 거, 요것도 A 겁니다. 소유자 한 사람 맞아, 안 맞아? 소유권 하나거든. 그러면 요게 A 해가지고 요 표제부에다가 요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방금 봤어, 안 봤어? 봤어요, 안 봤어요? 봐놓고 왜 그럼 대답 안 하는데 안 먹었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은 소재, 지번, 건물번호, 건물 내역. 건물 내역에는 구조, 종류, 면적 맞아요? 요거 적으면 돼.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분 건물이에요. 요 토지에 구분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뭡니다. 요게 전부 다 A일 거예요? 하나만 A일 거예요? 하나만 A일 거겠지?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A 열어야 돼. 소유권에 A가 들어가겠지? 그럼 뭡니다. 자, A 걸 여기서는 요걸로 그냥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렇게 공시하면 되는데 여기서는요. 여기 103호라 칩시다. 103호. 103호가 101동에 있어. 101도, 102동, 103호 다 있어. 101동에도 103호, 102동에도 103호, 103동에도 103호가 있어. 그럼 103호만 적어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 그 엉뚱한 데 찾아가다 빰만 자꾸 맞고 나온다고요. 빰만 맞고 나와. 그러니까 일단 동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표제부를 생각하다가 도저히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뭐네? A 걸 못 골라내. 그래서 표제부를 두 장으로 만들기로 했어. 누가 그랬어? 아, 등기부 만든 놈이 그랬다고요. 내가 내보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왜 골치 앞으로 두 장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맨 처음에 요 동부터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거는 1동 건물의 표제부는 걸 만들어요. 그럼 요 101동입니다. 101동 이거 들어가겠지? 예? 101동 전부가 A 거는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101동 중에서 A 걸 골라내야 돼. 그럼 103호가 또 나와야 되겠네. 그래야 101동 중에서 103호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103호 이걸 전유 부분 표제부라 그래. 자, 그럼 또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요 토지 위에 요 건물이 있다. 그럼 요것도 A 거, 요것도 A 겁니다. 대부분 보면. 그럼 만약에 이걸 그대로 B한테 팔았다. 그러면 토지는 토지대로 B한테 이전 넣게 하면 돼. 건물은 건물대로 B한테 이전 넣게 하면 돼. 이렇게 해요, 지금.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는 별개 아닙니까?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뭡니다. 요거는 103호를 A가 B한테 팔면 요거는 103호 지 혼자 거니까 등기하면 돼. 근데 이거는 A 지 혼자예요? 여러 사람 거예요? 여러 사람 거예요. 그럼 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요 위에 건물 A한테 B한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요 밑에 요 토지가 A 지분이 있겠지? 103호 지분이 있을 거라고. 그걸 대지권이라 그래. 근데 여기는 내가 12세대만 그랬지만 요 위에 1200세대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대지권 가진 사람 몇 명인데? 1200명이라. 요 1200명이 있다니까? 요 중에서 A 걸 찾아가 또 B한테 지분을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에? 전문가인 등기관이야 지어 할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게 공유자가요 1200명쯤 되면요 우리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찾아볼까요? 못 찾아볼까요? 못 찾아봅니다. 나중에 등기부 보면요 공유자 5명만 돼도 이 지분이 누구한테 간지 안 보여요. 이게 아주 복잡하다고.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등기부를 만들 때 할 수 없이 집합 건물 구분권에서는 요 위에 것만 등기하면 이것도 같이 따라가서 등기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했다고. 네. 했다고 하면 한 줄 알아야지.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등기하지만 여기는 요것만 등기하면 요것도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토지도 같이 등기합니다. 자, 그래서 1동 건물의 표제본은 일단 101동 건물이 들어가겠죠? 그걸 그 교재봅니다 그냥. 예. 자, 195페이지 구분 건물 그 위에 있는 게 위에 박스에 있는 게 1동 건물의 표제부예요. 1동 건물의 표제부는 요게 1동 건물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요게 101동이 들어갈게요. 물론 소재 집은 다 들어갑니다. 예. 101동이 들어갈 거고 그럼 101동에 깔고 앉아있는 땅이 들어가야 돼. 땅. 요 땅이 각각 대지권이 될 땅이에요. 맞아요? 그걸 유식하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 그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래놨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표시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아까 토지 등기부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여기 들어가네. 자, 그러면 요게 만약에 천적검에다다. 천적검에다 101동 전부가 A 건 아니고 A 걸 골라내니까 103호가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그 밑에 박스 전유분 건물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네. 전유분 건물이 표시. 전유분 건물이 뭐냐면 요 103호를 말해요. 그러면 103호가 나오겠지? 그럼 요 103호가 깔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가 나와야 돼. 그걸 유식하게 뭐 이렇게 대지권 표시. 자, 대지권 표시란에 보니까 표시번호 대지권 종류 되어 있습니까? 네. 대지권 종류. 만약에 요 땅을 아파트를 지을 때 요 땅을 각각 사서 했다. 그러면 요때 요 각 구분 소유자들이 가지게 되는 그것이 소유권 지분일 겁니다. 그럼 요 소유권 지분 이렇게,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적으면 돼. 근데 안 팔려 그래. 이 토지 소유자가 X라는 사람인데 안 팔려 그래. 그럼 지상권 설정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지상권 설정해서 아파트 짓게 되면 요때 요 위에 이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는 요 땅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이겠어요? 지상권이겠어요? 지상권 지분이지. 그걸 대지권 종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통상 보면 소유권 대지권이에요. 사서 지었을 거니까. 그런데 지상권 설정해서 지었다 그러면 지상권 대지권. 임차권 설정해서 지었다 그러면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요 103호가 가지고 있는 요 땅에 대한 권리, 이게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비율이 나오죠? 대지권 비율. 그래서 거기서는 출제가 되는 게 뭐가 되느냐? 나중에 집합 건물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 딱 세 군데서 출제가 돼요. 근데 맨 처음 알아야 게 요거예요. 자, 이 건물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소, 지, 지면. 그 앞에 뭐? 표시번호. 소지지면. 자, 대지권 표시란에 요 들어가는 거는 표시번호 들어가죠? 그 다음에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요걸 잘 아셔야 돼요. 뭐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자, 지문에 소재, 지번, 대지권의 종류는 1동 건물의 표시부에 등기한다. 맞다, 틀리다? 또 뭐 이렇게 못 알아들었지? 또 있다.
자, 소재, 지분, 대지권 종류는 일동 건물의 표제부에 등기한다. 맞다, 틀리다? 다시. 소재, 지분, 대지권 종류는 일동 건물의 표제부에 등기한다. 틀리지. 종류는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일동 건물의 표제부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전유부분 표제부 중에서 대지권 표시란에 들어갑니다. 접수가 됐죠? 네. 그러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들어가는 거하고 대지권 표시란에 들어가는 게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알아놓으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96페이지 빨랑빨랑 갑시다. 오늘 어떻든 기간과 설비는 다 끝나야 되니까 뭐 또 안 는가 봐도 돼. 그것도 몇 장 남은 거 그거 는가 보지. 아이고. 자, 196페이지 아까 등기부 부본 자료는 나왔어요. 등기부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사본을 만들어둔다. 이게 등기부 부본 자료라며? 안 넘어가면 돼. 자, 그 밑에 6번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거.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기록해야 돼요. 근데 등기부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별도로 빼놓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은 등기는 맞다 안 맞다? 맞아.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고 했어? 넓은 임의 등기, 광의의 등기부다 이렇게 그래. 그럼 요거는 취급하기를 등기부하고 똑같이 취급해 줍니다. 별도로 되어 있지만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거기에 신공도매 이렇게 안개합니다. 신공도매 여기 셋도록 항상 갖추면 적어요. 신탁 원부 나중에 신탁 등기할 때 할 겁니다. 신탁 등기할 때 할 거라고. 자, 그 다음에 3번 공동담보 목록 저당권 설정할 때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 등기를 할 때 도면을 그려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면 매매 목록. 자, 신공도매 요게 광의의 등기부다. 넓은 의미의 등기부니까 등기부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별도로 빼놨지만 이는 취급은 어떻게 한다? 등기부하고 똑같이 한다. 접수가 됐죠? 자, 넘어갑니다. 양식은 집에 가서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차피 글자는 읽기 싫은 거 그림이라도 좀 열심히 보라 그러는데 만화는 잘 보면서 또 이런 건 안 봐요. 에이. 자, 200페이지. 자, 그전에는 등기가 책에 종이에 되어 있다가 지금은 전산 입력이 다 됐습니다. 그럼 옛날에 종이로 되어 있던 등기부는 없애야 되겠죠? 그걸 폐쇄 등기부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200페이지 등기록의 폐쇄. 그리고 등기가 쭉 연결돼가 쭉 되다 보면 옛날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던 것, 그 다 말소된 지 오래됐어요. 옛날에 가압류 들어왔던 거 이게 말소된 지 오래돼서 그대로 놔둘 필요가 있어 없어? 빼야 되겠지? 그런 것들을 등기기록의 폐쇄라고 그래요. 자, 거기서는 알고 가실 게 맨 밑에 양가로 4번. 자, 폐쇄 등기부도 보존은 영구보존입니다. 영구보존? 그러면 효력이 없어진 걸 만다고 영구보존합니까? 자, 등기는 만약에 등기 서류가 위조가요 한 30년에 위조가 됐어. 위조가 되면 그 등기는 무효등기 맞아 안 맞아? 맞지? 무효는 30년 아니라 100년 놔둬도 그대로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민법 공부하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몇 년까지 해야 돼? 취소는 몇 년까지 해야 돼?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 아이고, 민법 공부도 그래 안 하고 우짜기 되면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거 지나면 취소는 못 합니다. 근데 무효는 30년 있어도 그대로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 서류가 위조됐다고 30년 후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폐쇄 등기부도 보존 어떻게 한다고? 영구보존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6번. 자, 폐쇄 등기부에 있는 폐쇄 등기 내용들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부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폐쇄 등기부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 거기에 1번 폐쇄 등기는 현재 등기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냥 뭐 없냐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폐쇄 등기부는 지금 어떻게 해놨냐 하면 그거 좀 이해를 해야 돼. 무조건 안개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종이로 되어 있었죠? 그걸 갖다 전부 다 사진을 다 찍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미지로 다 저장을 해놨어요. 예? 지금 고려 해놨다고. 그러니까 폐쇄 등기부를 발급받을 때는 인터넷으로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반드시
광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대로 내용을 그대로 복사로 사진을 찍어 남기기 때문에 사진 찍은 그대로밖에 안 나와. 그러면 말소됐던 게 그거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폐쇄된 거는 말소상 포함된 거 그런 말이 나올 건데. 자, 2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상 전부 증명수정에서 말소상 포함된 거 요거밖에 안 된다. 왜 그렇다고요? 사진 찍어놓은 걸 그대로 출력해 준다니까? 그럼 사진 찍어놓은 게 그 말소 된 거 안 된 거 다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되거든. 저 있는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말소상 포함은 나온다. 고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부의 보존 관리입니다. 자, 등기부의 보관. 자, 등기부는 옛날에는 책으로 되어 있어서 등기소에 다 있었지만 지금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다며? 그 컴퓨터가 어디 있어? 저 법원 행정처에 있어요. 법원 행정처. 그 슈퍼 컴퓨터에 거장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등기정보중앙관리소라 그래.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202페이지. 등기부의 이동금지. 자, 그거는 그 다음 페이지 박스만 봅니다. 박스만 설명하면 돼요. 자,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등기부의 부속설이 했죠. 그게 뭐냐면 방금 말했던 신공도매를 말해요. 신공도매 기억나요? 안 나요?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 요거는 광의의 등기부라 그랬잖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뺀 것뿐이라고. 그럼 지급은 어떻게 하라 그래서 똑같이 지급해 주라며? 두 개 똑같아. 요거는 전제 지배인 외에는 절대 밖으로 반출할 수가 없어요. 전제 지배인 외에는 절대 밖으로 반출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세 번째,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말로 해요, 서류를 해요? 서류를 하지. 예? 그 서류. 자, 그 서류에 인감증명도 있고 매매계약서도 있고 주민등록등본도 있고 다 있어. 서류가 있어. 맞아요? 그러면 그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나는 지금요 판적도 없는데요 이 인간이 등기를 훔쳐갔어요.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 같아요. 그럼 소송이 들어왔다고? 그럼 소송을 들어왔으면 수사할 때 검사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지. 판사가 판결할 때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니까. 그래 다릅니다.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전제지배인 때도 반출할 수 있는 반면에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에 따라 반출할 수도 있고, 자,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대상도 된다. 접수가 되시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존기간이 나오는데 이 보존기간이 한 10년 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한 3, 4년 전에 2년 동안 연달아 출제가 됐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2번, 3번, 4번에 10년, 5번, 1년짜리 그게 머리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들어가면 외우고.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치매 예방도 할 겸 외워보겠습니다. 외우세요 그냥. 근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연구보존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문제를 푸는 데는 연구보존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문제는 풀려요. 연구보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등기부, 연구보존, 폐쇄 등기부, 연구보존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신공도매입니다. 신공도매. 항상 세트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신공도매. 접수가 됐죠? 넘어갑니다. 자, 204페이지. 손상복구. 이거는 별로만 문제 아직 언급된 바가 별로 없어요. 자, 지금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이 등기 내용 자체가 혹시 바이러스를 먹는다든지 해서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에 대한 복구되는 손상에 대해서 또는 복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권한이에요. 그러면 알면 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끝에 대법원장 돼 있죠? 대법원장. 그런데 대법원장이 혼자서 그걸 다 관리를 하겠어 못 하겠어? 못해. 손상복구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끝에 대법원장 돼 있죠? 그래서 그 권한을 위임해놨는데 그러면 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네? 자, 지금 등기부하고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등기부하고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등기소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다고. 법원 행정처 그 큰 슈퍼 컴퓨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는 누구한테 그 권한이 위임됐냐면 법원 행정처장에게 위임돼 있어. 법원 행정처장에게. 이해됐습니까? 근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서류를 등기를 신청할 때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그 서류들은 원칙적으로
그것도 전자 신청하면 그것도 저 중앙에 있어. 근데 서류로 신청하게 되면 그게 어디에 있을까? 중앙에 있을까? 등기소에 있을까? 등기소에 있어. 그래서 그 권한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고문하십니다. 당 아무도 안 읽어봐도 돼. 손상복구 권한은 누구 권한이라고? 대법원장 권한인데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데 등기부하고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누구한테?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 다음에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는 누구한테? 지방법원장에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읽어봐야 돼? 안 읽어봐도 돼? 안 읽어봐도 돼. 그리고 시험이 잘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자, 우리가 등기부를 만든 이유가 뭔데요? 국민들에게 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리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방법은 발급을 받는 방법도 있고 열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발급하는 방법이 있고 열람이 있는데, 자, 이걸 하려면 그 밑에 양가로 1번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 옛날에는 우리가 말하기를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 이렇게 얘기했는데, 등본이나 초본이라는 뜻은 이게 장부로 되어 있을 때, 종이로 되어 있을 때 그 종이 부동산에 가는 전부를 복사를 하면 등본, 그 부동산의 내용 중에 일부를 복사하면 초본. 이거는 종이로 되어 있을 때 하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종이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어요? 입력되어 있어요. 예?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등기 내용 요걸 아까 말했겠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내용 요걸 유식하게 등기사항이라며. 등기사항.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면 내가 목이 시계 생겼다 안 시계 생겼다. 아, 시계. 등기사항이래요. 요 등기사항을 출력을 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걸 증명서라고 그래. 증명서. 예?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물론 열람할 때는 도장 안 찍어줘요. 예? 발급 받으면 도장 찍어줘요. 자, 등기사항 증명서인데 전부를 하면 이걸 전부 증명서라 그러고 일부를 하면 일부 증명서라 그래. 자, 그런데 책에 있는 걸 복사를 하면 그놈의 복사기는 멍청해가지고 있는 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놈은 컴퓨터는 요상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조합을 해준대. 에? 엑셀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난 엑셀이 뭔지도 몰라. 근데 그러면 엑셀은 내가 요렇게 해달라면 요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준다며?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저렇게 해줘요. 그 요렇게 저렇게 하는 게 몇 가지냐? 5가지예요. 요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밖에 없는데 얘는 5가지라고. 5가지. 전부 증명서가 2개, 일부 증명서가 3개. 말현 특현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말현 특현지. 자, 봅니다. 자, 1번 등기사항은 전부 증명서 중에서 가로 열고 뭐요? 말소사항 포함.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했다 말소되고 가압류됐다 말소되고 다 나와요. 다. 근데요, 내 집을 세를 놓으려고 그래요. 세입자가 저는 우리 집에 세 들어왔다고 봤어요. 등기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옛날에 경매가 들었다 경매 취하되고 가압류 들었다 가압류 말소되고 인기 다 나오면 쪽 팔려 쪽 안 팔려? 쪽 팔리고 재수가 있는 집구식이다 없는 집구식이다? 없는 집구식이지. 올라게 안 올라게? 안 올라갈 때 그때는 현재 유효사항 그거만 말소된 거는 싹 빠져보고 현재 효力있는 것만 나와요. 현재 유효사항. 자, 그 다음에 일부 증명서는 3가지입니다. 특현지, 특정인 집은 현재 소유해낭, 그 다음에 지분 취득이력. 나중에요, 실무하면서 등기부를 보면 공유로 쭉 돼 있을 때 공유자가 사실 5명만 더 되면요, 우리 못 찾습니다. 이 지분이 누구한테 흘러가고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몰라요. 근데 기계는 그걸 살아요. 기계, 거기라고. 특정인 지분. 공유자가 지금 100명인데 그 중에 A의 지분이 지금 현재 얼마다? 그게 특정인 지분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소유해놔. 지금 한 100명 정도 된 공유자들이 쭉 흘러가면 현재 지금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계산이 안 돼. 그걸 쫙 해준다니까. 누가 해줘? 누가? 컴퓨터가 해준다니까. 컴퓨터가. 여러분도 계산해보세요. 계산하는지 뭐냐 그거. 그 다음에 지분 취득이력. 지금 현재 C라는 사람한테 지분이 얼마 왔는데 이 지분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한테서 얼마씩 받아서 왔다. 이게 바로 나와요. 누가 해줘요?
아, 컴퓨터가 해준다고. 예? 그래서 어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내용까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요. 종류는 알아야 돼. 말, 현, 특, 현지. 위에 두 개는 뭐요? 전부. 밑에 거는 일부.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자, 넘어갑니다. 자, 발급하는 방법이 있고 열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발급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열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발급 방법은 첫째 1번, 동그라미 1번 찾았어요? 등기소에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돼요. 자, 방문해서 발급받는데 방문해서 발급받을 때는 방문하는 방법, 방문하는 방법은 요 5가지 다 해줘요. 5가지. 자, 그 다음에 2번 무인 발급기 돼 있습니까? 관공서에 가면 무인 발급기 있어 없어? 있지. 자, 무인 발급기로 하면 돼. 자, 무인 발급기를 할 때는 요때는 5가지 다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 위에 전부 증명서 요 2가지만 해줘요. 자, 그래서 그거 하나 고칠 게 있습니다. 자, 니은번 찾았습니까? 니은번. 자,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은 등기상 전부 증명서 중에서 말수상 포함에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요게 2년 전까지만 해도 요것만 해줬어요. 지금은 요까지 해. 요까지? 현재 유효사항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증명서 2가지 다 해준다고요? 접수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세 번째,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도 5가지 다 해줄까요? 2가지만 할까요? 5가지 다 합니다. 5가지 다 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먼저 보겠습니다. 207페이지. 자, 등기상 증명서의 작성 방법. 혹시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1번은 별로 안 나오고요. 자, 2번은 혹시 나오는 지문이니까 한번 봅시다. 등기상 증명서 여러 장일 때는 그때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고 밑에 페이지를 매겨 놓습니다. 그 페이지 보면 그 연속성.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의 1, 7의 2. 그 다음 페이지가 7의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3페이지 빠졌다 안 빠졌다? 아, 그렇게 알 수 있더라고요. 자, 그 등기록이 좀 갖고 또는 얼굴 기록이 없을 때는 정문문에 그 뜻을 기록해야 된다. 자, 얼굴은 없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돈이 많아서 전세도 안 줬고 저당가 설정도 안 했어요. 그럼 얼굴은 없을 수가 있어요. 갖고가 없는 등기부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어. 갖고가 없는 것도 있다고. 옛날에는 구분건물, 집합건물이 생기기 전까지는 적어도 표제부 갖고까지는 있어야 돼. 근데 구분건물이 생기고 나니까 규약상 공용물이라는 게 있더라고. 규약상 공용물은 뭐만 둬요? 표제만 두거든. 이해되시오? 그것도 등기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갖고나 얼구가 없는 등기부가 있을 수 있고 표제부만으로 된 등기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접수가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신공도모가 또 나왔네.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이나 열람받을 때 나는 신탁 업무를 좀 봐야 되겠다. 공동담보 목록을 봐야 되겠다. 이럴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이런 표시를 해줘야 발급해줘요. 접수가 됐죠? 자, 신공도매. 자, 그 다음에 4번 구분 건물에 대해서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자, 내가 지금 내 아파트 등기상 증명서 발급받습니다. 그럼 맨 앞에 뭐가 있을까? 1동으로 표제부가 있겠지? 그럼 101동이 나올 거예요. 그럼 103호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전용은 표제부 있겠지? 그럼 갑구 얼구도 있겠지? 그걸 하나의 등기록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에 대해서는 1동 건물의 표제부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기록, 요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이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얼구 이걸 말합니다. 이해되시오? 알아들었습니까? 자, 요거하고 이제 비교해야 될 지문을 한번 봅니다.
그 잘 나오는 지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디 아프나.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네. 내가 지금 설명만 해가지고는 또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거고 나중에 나오는 대로 내가 그때 짚어드릴 테니까 일단 그게 뭘 동그라미 치느냐 하면 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에 발급 동그라미 치고 발급이 되고 열람이 돼요. 발급이나 열람을 할 때는 일동 건물의 표제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당 전유분, 표제부, 갑구, 얼구. 자, 요 등기를 하나의 등기로 본다. 일단 잘 알아놓으셔야 돼. 요거 비교해야 될 게 뭐가 나오냐 하면 일동 건물을 구분한 등기 기록은 그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게 나와요. 그게 이제 그 앞에 지문이 어디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이제 구별 잘 하셔야 돼. 나중에 나올 때 공부 좀 되고 나서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가로 5번. 자, 접수식은 내가 지금요 내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했어요. 지금 이 등기가 처리 중에 있어요.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고? 자, 그런데 사실은 발급해줘야 안 해줘? 해줍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접수 중이라고 딱 표시해서 발급해준다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해. 양가로 5번.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다만 그 부동산의 등기 신청이 접수돼 처리 중이라는 뜻을 표시해서 발급할 수는 있다. 지금 표시해서 발급해줘요. 자, 그 다음에 6번.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등기사항 증명서를 하나 받았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받았어.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더라고.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이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자, 보면 지금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했을 때는 이게 안 나와요. 발급을 받아보면 등기사항 증명서 가로 열고 말소사항 포함 그렇게 돼 있지? 맨 밑에 페이지가 나와. 그 밑에 보면 요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봤어 안 봤어?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집만 사재지 말고 등기부터 발급 받아보라고. 여기 나와요. 발급했을 때면 여기 나와요. 그럼 요건 뭐 하느냐? 요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슈퍼에 가서 물건 사면요. 그 물건에 뭐 쿡쿡 찍지? 그럼 바로 가격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거하고 똑같아. 단 이거는 개인들은 기회가 없어서 안 돼. 요 전문가들은 이걸 바코드로 딱 찍으면 바로 컴퓨터 화면에 그대로 떠요. 지금 현재 등기사항이 그대로 떠나니까 또 뭐 확인해 보면 돼. 그런데 일반 개인들은 그게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요 위에 보면 아랍의 숫자와 영문으로 조합된 12자리 이거 숫자를 적어놨어요. 숫자를. 그게 발급 확인번호. 요 숫자를 적어놨다고. 그 발급 확인번호를 대부분 홈페이지에 가서 발급 확인번호를 딱 입력을 하면 지금 현재 등기사항 증명서가 바로 뜹니다. 그걸 대조해 보면 돼. 그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그런 게 있다 하는 거 아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은 방금 몇 가지라 그랬어? 2가지. 여기는 등기소에 출석해도 되고요.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으로는 돼. 내소리 되는데 무인 발급기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무인 발급기는 없어. 그 2가지입니다. 자, 열람. 자, 거기에서 이제 주의할 게 그 양가로 2번 그 별표하시고 양가로 2번에 208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2번 찾았어요? 양가로 2번. 자, 공시하는 방법은 발급이 있고 열람이 있다며? 발급이 있고 열람이 있습니다. 자, 등기부. 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등기관이 직접 기록한 겁니다. 기록한 거. 자, 이걸 갖다 거기서는 표현하기를 등기 기록이라 그래요. 자, 등기 기록은 당연히 발급도 해줘 안 해줘? 해줘요. 열람도 해줘 안 해줘? 해줍니다. 다 해줘. 누구한테 해줘? 지금만 해줘요? 넘을 것도 봐요? 남은 것도 봐지? 그래, 누구나. 자, 그런데 거기 2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등기 기록의 부속서를 해놨죠? 네. 요 위에 거는 등기 기록이라고 해야 되고, 요거는 등기 기록의 부속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갖다가 좀 명확하게 해주면 참 좋은데, 자, 요때 등기 기록의 부속서라는 말은 앞에서 말했던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를 말해요. 그럼 조금 전에요, 등기부의 부속서라는 말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게 혼돈하면 안 된다고.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등기부로 취급해야 되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뺀 거. 신공도면을 말하는 신공도면. 에? 요거는 등기부하고 똑같이 취급해. 요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얘는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 신청할 때 말로 해요, 서류를 해요? 그 제출한 서류를 말해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다른 데서는 이 표현을 그냥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도, 여기서는 띡블라고 법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 요런 말이 나오면 요로 가면 안 되고 요로 가야 돼. 그럼 봅니다. 요거는 봅니다. 요거는 등기관이 만든 거예요. 맞아요? 요거는 등기관이 만든 거 있어, 없어? 없어. 신청서는 신청하는 놈이 적었을 것이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은 동사무소 발급받을 거예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구청에서 발급받아서 등기관 지가 만든 게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발급은 안 해줘요. 발급해 준다는 건 도장까지 찍어준다 그랬어? 도장 찍어주겠어, 안 찍어줬어? 근데 열람은 해줘. 이 등기가 됐는데요, 나는 매매계약서 도장 찍어준 것도 없는데 도장 찍혀난 거 같네요. 수리 좀 봅시다. 그럼 열람은 해줘. 그럼 봅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등본도 있고 초본도 있고 인감증명도 있으니까 아무나 보여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 열람만 해주는데 누구나가 아니고 이해관계인에게. 이게 잘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뭐라고요? 발급은 안 되고 열람만 해주는데 이해관계인 있게만 해줍니다. 다 보여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 봅니다. 기억관, 누구든지 등기 기록 동그라미 치고, 그거는 누구든지 발급도 되고 열람도 돼요. 그 니은도 똑같아요. 니은 요것도 똑같이 간다. 자, 그런데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 자,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는 신청서나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들을 말한다. 자, 니은번. 자, 이러한 이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그 열람에 이해관계 있어야 되고, 디귿번.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정문서를 발급할 수는 없고, 뭐만 해준다고? 열람만 해준다. 자, 열람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도 5가지, 인터넷 신청도 5가지 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09페이지. 이제 지난번에 안 봤던 거 잠시 보고 갑니다. 근데 요거는 어려운 건 없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돼. 이거는 실무와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지문에는 잘 들어가요. 그 중에서 봅니다. 자, 209페이지 맨 밑에. 등기 신청 사건의 진행 상태 확인. 내가 만약에 등기를 신청하면 지금 등기가 어느 정도 단계에 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알려준다고? 그래서 그거 보면, 자, 밑에 두 번째 줄, 진행 상태 가로 열고, 접수 중, 기입 중, 지금 뭐가 잘못해서 보정 중에 있다. 아니면 등기가 완료됐다.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접기 보완,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줍니다.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거 간단하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크게 잘 나오는 게 없고요. 자,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은, 자, 209페이지 맨 밑에부터 210페이지, 211페이지, 이거는 어려운 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돼. 읽어봐, 안 읽어봐? 읽어봐. 이제 등기절차 총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거 등기절차 총론하고 여기다 쓰면 여러분들이 졸도하겠죠? 그런데 그냥 맞히는 건 아니고 복습을 좀 하고 맞춰야 돼. 복습하고 맞힌다고? 원래요, 유능한 강사가 되려면 지금 딱 맞춰주면 유능한 강사가 됩니다. 나는 이미 포기했어, 그래.
기대는 하지 말라고. 유능한 강사가 되는 방법은 간단해. 늦게 들어왔다가 일찍 나가주면 돼. 이미 다 포기했으니까. 자, 봅시다. 자, 등기는 요 부동산 물건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게 등기입니다. 자, 맨 처음 등기의, 자, 등기란 것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부동산 표시나 권리관계 등을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기록한 것 또록 기록하는 그 자체를 등기라 그런다. 했어요? 자, 이때 용어 정의에서 맨 처음에 등기부가 나왔고요. 기억납니까? 아, 등기부. 등기부는 옛날에는 뭘로 돼 있어? 종이로 책으로 돼 있었지만 이제는 전산 입력돼 있다고. 그래서 등기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것 따라 편성한 것.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 자료가 나왔죠. 등기부 부본 자료는 뭐라고 했어? 등기부의 복사본이다. 맞아요? 등기 기록이 나와서 등기 기록은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 요 한 세트를 하나의 등기 기록을 한다. 등기 필정보. 등기 필정 받아봤어? 안 받아봤어? 받아봤지?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을 때 그 권리자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다. 아, 대충 연결만 실 줄 알면 됩니다. 자, 등기의 기능. 자, 등기는 물건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등기를 해야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 발생 요건, 성립 요건. 자, 그 다음에 상속, 법률 규정이 있을 때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뭐요? 팔리기 위해서 등기하니까 처분 요건. 그 다음에 채권은 등기를 안 해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때는 등기를 하면 자기 권리를 제3자가 주장하는 대항 요건이다. 했고요. 우리 등기의 특징. 물신형 성공기. 맞아요? 아까 내가 복습 안 해준다 했는데 내가 미치다 하고 있는 말인데. 자, 등기부는 물건별로 편성한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지, 물적 편성주의. 등기를 하려면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신청하면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는데 서류 검토만 한다. 유식하게 뭐 형식적 심사.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성립요건, 처분요건, 대항요건인데 거의 대부분이 성립요건입니다. 성립요건주의. 공신력은 인정한다, 부정한다? 아, 부정합니다. 자, 기타에 국가가 먼저 배상해준다. 고의 또는 과실. 구상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문제점은 이원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등기의 종류. 표시 등기, 권리 등기.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어떤 등기를 최초로 새로운 등기 원인으로 등기부에 기입하면 기입 등기. 뭐요? 보전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이게 기입 등기다. 자, 그 다음에 그 기입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중에 일부가 나중에 바뀌었다. 일부가 후발적 변경, 일부가 원시적 경정, 전부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무조건 말소. 말소가 잘못됐다. 다시 살려준다. 말소 회복. 그건 전부 또는 일부. 그 부동산 자체가 전부가 멸실됐다. 멸실. 부동산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변경 등기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방식이나 형식에 따른 분류. 방식이나 형식에 따른 분류. 순위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1, 2, 3 이렇게 나가면 독립적인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그래서 독립등기 또는 주등기. 자, 나중에 등기를 하더라도 2번 순위를 그대로 가져가야 될 때는 2의 1, 2의 2 가지 2번으로 부채하는 등기를 부기등기, 부가에서 기록한다. 부기등기는 원리가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1, 2, 3, 4가 내려가면 돼요.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여러 개니까 어느 권리에 터잡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권리 순위가 그대로 갑니다. 부기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 그리고 주된 계약 내용에 붙어있는 특약은 등기하면 부기등기를 한다. 환매 특약, 공유물 불분할 특약, 권리 소멸 특약, 그 다음에 양도 금지 특약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사항을 했지. 등기사항. 자,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은 표제부에 되는 것은 물건, 갑물건은 권리. 맞아요? 물건은 토지, 건물, 토지에서 문제됐던 게 하천. 지금 하천은 등기 다 한다. 자, 용익은 안 한다. 맞아요? 건물 다 했어요. 되는 것, 안 되는 것 다 받고요. 자, 등기 효력. 효력에 따라 나누면 등기함에 따라서 바로 물권면의 효력이 발생하면 뭐요? 종국 등기 또는 본등기. 본등기.
자, 등기를 하더라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장래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했다. 그러면 예비등기. 예비등기 대표가 가등기. 자, 종국등기 효력은 종국등기를 하면 바로 권리변동이 일어난다.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력, 기억납니까?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는 어떻게 확정된다고? 동순별적. 맞아요? 자,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보면 되고 다른 구, 각과 얼굴을 딸 때는 접수번호를 한다. 자, 특별한 법률에 특별한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등기한 순서로 무시한다고요. 뭐라고?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본등기한 시점의 순위가 아니고 가등기 순위에 따르고 말소회복 등기를 하면 말소회복 등기하는 시점의 순위가 아니고 종전 순위에 따른다. 대지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접수번호를 찾아라.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에 가등기 효력은 순위 보존적 효력이다. 넘어갑니다. 등기의 유효권. 등기가 효력이 있으려면 형식적으로 갖춰야 될 등기가 관할 등기소 내에 등기해야 되고, 맞아요?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등기 절차가 맞아야 되고, 등기가 존재해야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유효권. 질적 불일치. 을 앞으로 등기할 걸 병 앞으로 했다. 주체의 불일치. 10번째 등기할 걸 11번째 했다. 객체의 불일치. 자, 저당권 등기할 걸 지상권 등기를 했다. 종료의 불일치. 이거는 무조건 무효. 양적 불일치. 1억을 등기할 걸 10억을 했다. 에? 등기의 양이 물권의 양보다 더 큰 때는 어디에서? 물권행위 범위에서 유효다. 맞아요? 원인의 불일치, 중간성향 등기 쭉 다 했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등기소. 자, 등기소는 관할 등기소. 그 등기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입니다. 관할의 지정을 받는다고 토지는 있고 없고 건물 신청 누가? 상급법원장. 상급법원장. 관할의 위임 대법원장. 업무 처리 정지 대법원장. 자, 등기소 관할을 위반하면 그 효력은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보는 적심하고 직권말소고 안 하면 이의신청.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등기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등기관입니다. 등기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전부 다 등기관이 아니고 자질도 되고 업무 능력이 돼야 돼요. 지정을 받아야 돼. 누구 지정받아?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 등기하는 사람이 등기관인데 이런 등기들은 하지 말라고요. 업무 처리를 제한한다고. 누구 거? 자기 거, 배우자 거, 사촌의 친형 거 하면 안 되는데 굳이 해야 될 때는 지원자라고 정인 세우라고. 정인을 2명 참여시킵니다. 참여시키지 않고 한 등기의 효력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다. 자, 등기부. 자, 요 부동산을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 우리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편성 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인데 그 구분 건물이 문제라고요.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은 그때는 한동안에 소유권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맞아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예외다. 그때 편성하는 방법은 표제부가 몇 장이라고? 2장. 1동 건물의 표제부, 전용 표제부. 1동 건물의 표제부는 1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지지면. 기억납니까? 자, 전용 표제부는 전용 건물의 표시 103호,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뒤에 구질구질한 그 폐쇄 등기부를 비롯해서 등기부 부원 자료, 신탁후 신공도매 그 등등등 해서 오늘 여기까지. 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등기법을 합니다. 그럼 오늘 하는 거 뭐냐고? 오늘은 몸 풀었다고 해?